날씨도 더운데 이게 되는 일도 없네. 아 맞다, 오늘 근데 월급날인데 왜 아직 안 들어왔지? 뭐야? 들어왔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 응? 뭐야, 왜 이거밖에 안 남았어?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아, 숨만 쉬었는데도 다 나갔네. 어떻게 하지? 앞뒤권 CD밖에 없단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자, 하나, 둘, 셋. 웰컴 투 닉스 월드. 안녕하세요, 닉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이렇게 첫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사실 어떤 컨텐츠를 하든 다른 유튜버 분들하고 많이 겹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워낙에 내도전인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컨셉을 잡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 또는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 험난한 유튜브 생태계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 반 그리고 기대 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컨텐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도전 과제는 대용량으로 가성비 자취 음식 만들기입니다. 사실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식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의 예산으로 맛있고 밸런스 잡힌 영양식단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만들어 볼 메뉴는 바로바로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소고기 미역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가성비도 좋은 편이고 만들기 매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한 6가지 영양소인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는 가제가 원푸드 챌린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똑같은 음식만 먹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본업도 있고 생활 루틴상 이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일, 주말 총 7일 동안 한 끼씩 7끼를 먹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핵심 재료부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는 소고기 미역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재료 중에 하나죠. 바로 소고기인데요. 분명히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소고기가 얼마나 비싼데 소고기 미역국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사용할 건 한우가 아닌 호주산 목심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물론 한우 양지 부위만큼 부드럽진 않지만 목심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또 진한 육향을 가지고 있어서 국거리에는 최고의 부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직접 고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근 정육점을 통해 구매를 하였습니다. 가격은 한 근 600g을 기준으로 12,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사용할 양은 300g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환산해봤을 때 6,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 근을 샀지만 구매한 지 3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300g은 제 뱃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 바로 미역인데요. 미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집에서 남은 걸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때 당시 300g을 기준으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50g짜리 한 봉지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람 대비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는 1,500원 정도 하겠네요. 그리고 미역을 요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역은 물에 불리는 순간 10배 이상 불어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가 아닐지 싶습니다. 또한 100g당 15칼로리라는 아주 적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로리 대비 포만감을 주기에는 최적의 식재료입니다. 자, 세 번째 식재료는 미역국의 핵심 재료인데요. 바로 이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는 미역국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참기름을 이게 안 넣으면 미역국에 맛이 안 납니다. 맛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미역국을 생각해보면 그 특유의 고소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소고기 지방의 냄새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기름에서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미역국에 간을 맞춰줄 부가재료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준비한 건 국간장, 다진 마늘, 그리고 소금입니다. 하지만 자취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양한 조미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 맛소금만을 가지고 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중에서 딱 하나만 구매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맛소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MSG가 같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간을 맞추기 쉽고 감칠맛을 줄 수 있는 조미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공간이 협소해서 지저분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해줘야 될 일은 미역을 찬물에 불려줘야 되는데요. 한 20분 정도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봤을 때 초록색 채도가 높게 올라왔을 때 다 불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역의 물기를 빼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이 미역을 불린 물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육수 대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따로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 보겠습니다. 항상 칼을 사용하실 땐 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담아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소고기에 핏물을 빼주는 겁니다. 사실 정석대로라면 소고기를 찬물에 담궈서 1시간 간격으로 물을 갈아주고 그 과정을 3-4번 정도 반복하면서 핏물을 빼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취 요리에는 귀찮은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키친타월로 핏물만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눌러가면서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 되는데요. 정육점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국거리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알아서 정육을 해주실 겁니다. 안 보이는데 이거? 자, 반대로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 났는데요. 아까 잘라놓은 미역과 소고기를 팬에 볶아줄 겁니다. 먼저 팬을 예열하겠습니다. 자, 볶기 전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열이 됐으면 달궈진 냄비에 소고기를 넣어줄 겁니다. 오, 손잡이. 소고기는 너무 많이 익히시기보다는 이 겉면에 핏기가 없어질 정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와, 고소한 냄새가 벌써부터 올라오네요. 핏기가 어느 정도 없어지면 미역을 넣어줍니다. 싹싹. 그리고 이 상태로 참기름을 추가해 줄 텐데요. 기호에 맞게 넣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넣어주겠습니다. 자, 고소한 냄새. 어느 정도 미역이 희생이라고 해야 되나? 채도가 내려가게 되면 얼추 볶아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준비해놓은 육수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육수를 다 넣어줬는데요. 이 상태로 20분간 팔팔 끓여줄 겁니다. 이 팔팔 끓는 과정에서 소고기와 미역이 가진 감칠맛이 전부 다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다리지? 뚜껑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코로 확 들어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일은 간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만을 이용해서 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얼마나 넣는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개인 기호에 맞춰서 간을 맞추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나트륨의 섭취량을
적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에 소금을 많이 넣기보다는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보시고 간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이 안 보이네요. 저는 한 큰술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이 잘 맞춰졌는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 카메라 잠깐만 내려봐봐요. 이렇게 되면은 네, 간이 아주 적절하게 잘 됐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맛이 생각나는 그 맛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미역국은 완성이 되었고요. 바로 플레이팅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벌써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는데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여러분,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 아십니까? 진짜 익숙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맛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그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한 육향이 코로 싹 스며들어오는 맛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꼬독꼬독하면서 참기름으로 볶았기 때문에 진짜 쑥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를 안 말고 또 참을 수 없겠네요. 자. 진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와, 너무 맛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미역국 하면 떠오르는 소울 프렌드가 있죠. 바로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미역국 하면 바로 이 김치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제일 좋아하는 식단 중에 하나가 아침에 나오는 미역국과 김치였거든요. 바로 김치 한번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김치 한 점 올려서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소고기에 느끼한 맛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김치가 싹 중화시켜주는 그런 맛입니다. 역시 아는 맛이 무섭네요. 그리고 김치를 먹어주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든 식단에는 비타민을 섭취하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치를 통해서 따로 섭취해줘야만 합니다. 혹시나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하셔서 나트륨을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은 브로콜리 같은 채소의 섭취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은 원래 뜨거울 때 가장 맛있다고 하죠.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간만에 진짜 만족스러웠던 식사였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아까 약속드렸던 7끼 중에 첫 번째 끼를 먹었습니다. 그럼 남은 6끼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리네요.
일주일간의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위기도 조금 있었지만 울리네요. 그래도 국물이 있는 음식이라서 나름 수월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체감상으로도 장이 매우 편안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처럼 야식을 즐겨서 드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 번쯤은 추천드리고 싶은 식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역국 식단이 제 체중 감량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실제로 몸무게를 재보도록 할 텐데요. 턱선도 조금 갸름해진 것 같고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몸무게를 바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잠깐만. 긴장되는데? 자,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고장난 거 아니야? 멀쩡해. 추가적으로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천연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 장 기능을 개선시켜서 변비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서 거의 흡수가 되지 않아 장시간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식단을 먹어보고 제 체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 체중계 이제 한 번만 찍어줘요. 보여요? 딱 63kg가 나오네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미역국 식단을 먹고 얼마나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근데 나 이거 살 빠져도 너무 잘생기시면 어떻게 하냐? 좀 하세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번 컨텐츠는 이 집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a! 어제 끓이고 남은 미역국은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상할 수 있으니 하나는 냉장 보관, 하나는 냉동 보관을 해줬습니다. 냉동 보관 같은 경우는 드시기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전에 냉장고로 옮겨 놓으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